자, 우리 이제 6월달 사문 총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 여러분들 사회문화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험 보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내가 이걸 어쩌다 틀려가지고 이렇게 등급이 내려갔을까라고 하는 그런 원망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3월달 이후에 이제 과탐에서 사탐으로 사탐러를 해가지고 사문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가성비 좋은 과목이 이제까지 있었던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성과가 좋은, 주변에 보면은 예를 들어 6주 정도를 공부했는데 제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또 시간 투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성과가 좋게 이제 나와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성적을 받았든 나쁜 성적을 받았든 우리 6월달이 수능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비해 나가야 될 그 방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트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48점이니까 50점이 커트라인이 되는 거를 간신히 막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성적표가 막상 나와 보면은 실제로는 50점이 커트라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 정도로 문항 난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쉬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복지도표와 고령화도표 도표 두 개가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음에도 오답률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상 요 두 문항을 제외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개념 문항 중에는 오답률이 50%를 넘는 문항이 지금 없어요. 시간을 지연하는 문제로 나왔었던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실제로는 오답률이 베스트 5 안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다른 문항들에 비해 가지고 이제 밀리는 문화 변동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끌려서 좀 더 난도가 높았어야 되는데 유의미하게 오답률이 높아지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시험이 쉬웠다는 거는 우리가 단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되게 많이 수혜를 봤을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이 수혜를 조금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4월달이나 3월달 정도에 이제 사탐러를 딱 해가지고 내가 개념을 열심히 연습을 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고 개념 강의도 다 듣고 이런 친구들이 약간 도표적 감각만 있으면은 복지도표나 고령화도표가 사실 엄청나게 특이한 방법론을 요구하는 문제로 출제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령화도표 정도만 한번 풀어봤으면은 막상 다 풀었더니 개념도 다 풀고 시간이 꽤 많이 남아가지고 내가 도표도 다 푸니까 하나 틀렸어요. 혹은 다 맞았어요. 이런 친구들이 꽤 있는 그런 시험 세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높은 성적을 받은 친구들 생각에 이거 사회문화가 정말 별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기는 하지만 공부에 조금 양적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평가원에 약간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도에서 시험 난도를 이렇게 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 평가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좀 던지는 미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정도 난도로 출제가 되면은 누가 변별이 안 되냐면은 공부를 좀 오랫동안, 그러니까 개념을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문제를 푼 양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1000문제 푼 친구와 내가 개념을 얼마 전까지 갓 공부해가지고 개념을 한 200문제 정도 푼 친구와 이 두 친구 간의 변별이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게 물론 사람마다 200문제를 풀어가지고 정말 잘하게 숙달되는 사람도 있고 1000문제를 풀어도 숙달이 조금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가지고 몇 문제를 풀었을 때 숙달이 완성이 되느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짬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00문제를 푼 사람하고 1000문제를 푼 사람이 차이점을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이 문제를 얼마나 1번 빠르게 풀고 2번 얼마나 함정을 잘 피해가고 3번 그래서 얼마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가느냐, 이거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00문제를 푼 사람과 1000문제를 푼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전형적으로 나오는 함정 선지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을 때 200문제 푼 사람은 상대적으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1000문제를 푼 사람은 상대적으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굉장히 비슷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문제를 풀면서 뭔가를 더 배워간다라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이게 생윤이랑은 조금 달라요. 생윤은 문제를 풀고 계속 풀어가면은 내가 문제를 풀면서 계속 지식을 쌓아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사회문화는 사실 문제를 풀어서 지식을 쌓는 공부는 아니죠.
그러면 어떤 공부냐? 가장 중요한 게 함정을 피해가는 회피기동을 연습하는 거예요. 통상 문제에서 이런 식의 선지나 이런 식의 제시문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오더라.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때는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엮어가지고 틀리게 많이 내더라. 뭐 아주 대표적인 게 역할에 대한 보상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문제 상황에서 그 선지가 딱 나왔을 때 바로 이게 보이는 사람과 문제를 풀다가 아 맞다 역할 행동 달랐지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사람은 1번 일단 속도에서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 여기선 무조건 이게 나와 이걸 예측해가지고 이건 무조건 틀렸어 라고 제끼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하고 선지 하나하나를 맞아 역할과 역할 행동은 다르지 이걸 생각해가면서 푸는 사람하고는 이게 쌓이면 결국 한 17개 정도 개념 문제를 풀어간다고 했을 때 한 2분에서 많게는 한 4분까지도 이 시간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을 숙달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단기간에 고득점을 하신 분들 특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문제를 풀어간다. 이 사회문화 기출문제 몇 개 풀어보셨으면 다 알 거예요. 이게 지식을 쌓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문제풀이가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는 간단한 아주 단순한 그 지식들을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게 이 사회문화 개념시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풀이에서의 숙달을 늦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풀어서 평가원 문제니까 또 이 평가원 문제에서 내가 이걸 다 맞았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잘한 거는 맞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조금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됐나 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숙달을 멈추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개념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고 훨씬 더 트리키한 함정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간 형태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200문제 푼 사람과 2000문제 푼 사람은 결국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가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출을 한 바퀴를 아직 안 돌렸다라 그러면 반드시 기출을 한 바퀴를 꼭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잘 봤어도 개념을 다 맞았어도 아는 거여도 그 사회문화 개념 풀다 보면 진짜 지루하거든요. 왜냐면 맨날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고 사례는 계속 바뀌는데 맨날 했던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되게 지루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데 그 지루한 과정을 반복하는 게 사회문화에서 시간과 정확도를 높여주는 과정이라서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최대한 문제를 맞춰나갈 확률을 극강으로 끌어올려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치기는 한 번은 꼭 거쳐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번 시험은 시간을 지연하는 그런 논리 퍼즐형 유형이 잘 많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잘 봤어도 앞으로 내가 이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게 뭐다? 개념인데 좀 IQ 테스트 형태로 나오는 그런 논리적인 개념 문제들, 그런 문항들을 모아놓은 게 곧 이제 출간이 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번에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아마 다 느낄 거예요. 생각보다 타임어택이 아닌데 야 이런 걸 가지고 타임어택이라고 겁을 줬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번 시험의 특성이 그런 거고 9월달이나 수능에는 시간이 훨씬 더 빡빡하게 시간 관리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사회문화는 반드시 내가 시험 시간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시험을 접근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 루틴과 이 시간 관리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를 조금 풀어가시면서 그 부분을 좀 연습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봤는데 너 이제 잘 안 될 거야 이런 저주의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 잘 봤는데 그것이 승자의 저주로 이어지지 않게끔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첫째, 양적으로 이 문항들을 풀어가는 과정은 한 번은 거쳐야 된다. 수험생활에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시간 관리에 대한 이슈가 이번 시험에는 굉장히 적었으니 이 시간 관리에서 특히 시간이 빡빡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못 풀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순서가 반드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시험 상황에서 시간 때문에 문제를 하나 버리더라도 최대한의 효율로 버릴 문제 버리고 맞출 문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절차를 하나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이제 이번 시험에서 조금 실망스럽게 성적을 거두신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이번 시험에서 개념을 틀렸다라 그러면은 오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을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출풀이가 지금 한 바퀴가 안 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출을 한 바퀴를 돌렸는데 개념을 틀렸다면 오답이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지금 내가 개념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냐면 내가 기출을 풀면서 뭔가가 지금 부족한 겁니다.
개념을 뭔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기출을 풀면서 기출을 풀기만 하고 뭐 채점은 안 하고 혹은 채점을 그냥 대충 한 다음에 오답을 안 하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본인의 기출풀이 흔적을 이렇게 쭉 보면은 개념의 암기나 숙달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은 틀린 부분에 대한 패턴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이번 시험에서도 개념을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념은 안 틀렸지만 도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그럼 그건 결국 개념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은 문제로 보셔야 돼요. 개념을 틀렸다라는 거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도표를 몇 개 못 풀었어요 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 둘은 결국 같은 문제입니다. 이번 개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 안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설계가 된 문항 세트예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고 1, 2등급을 맞을 정도의 실력이 되었다 그러면은 한 개념에 한 16개 정도, 요 정도 빼고 문화 이해 태도 이거 빼고 한 16개라고 치면은 도표 3개에다가 요 문화 이해 태도 요거 빼고 한 16개 정도 문항을 20분이 안 되는 시간에 분명히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어 있는 문제 세트였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을 틀렸다와 시간이 없었다는 이번 시험에서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간 지연 유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없다와 개념이 틀렸다가 동치될 수가 없는데 시간 지연 유형이 거의 무의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개념을 틀린 건 시간이 없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출을 풀면서 정답률을 높여가고 반드시 양치기를 하셔가지고 문제풀이 속도를 끌어올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개념은 여유롭게 풀었는데 도표를 틀렸다. 그러면은 1번 도표 강의를 안 들었을 가능성이 조금 큽니다. 이 도표 강의라고 하는 게 막상 들어보면은 요즘은 도표가 막 특별한 방법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듣는 게 여러분이 도표를 풀어가는 로직이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반드시 도표를 꼭 수강하시고 도표를 아직 내가 수강을 안 했다면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도표를 수강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다라고 하면은 도표 기초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제 도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복지랑 고령화 파트만 일단 도표를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시는 게 좋고 계층 파트는 이제까지 나왔었던 기출 문항들을 위주로 계층 파트를 조금 공부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핀셋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염두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잘 봤다, 못 봤다 여러분들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6월 달이고요. 여러분에게 뭐 이 성적이 여러분을 대학을 보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가 총평에서 신경 쓰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위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여러분이 반성하셔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앞으로 발전해서 더 좋은 성과를 여러분들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